그 용서라는 것도 항상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결과. 근데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를 자꾸 순서를 바꿔서 이 결과부터 먼저 맛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항상 이 앞에 내가 놓친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야 이 결과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봐야 할, 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내가 부모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제 아이와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갔어요. 친정집이 굉장히 더러워져 있었어요, 특히 바닥이. 그래서 제가 청소를 빗자루로 이렇게 다 쓸면서 깨끗하게 만드는데 아빠는 소파에 앉아서 저에게 계속 뭔가 하소연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통제하는 듯한 말을 하고, 엄마는 일이 바빠서 밖에 일을 하러 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청소를 거의 다 마쳐갈 때쯤에 너무 화가 나서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손님으로 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할 거면 집에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크게 붙잡지 않고 나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포인트에서 꿈에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엄마한테 이제 온갖 욕설과 분노 섞인 말들을 막 쏟아내는, 근데 그 분이 안 풀려서 꿈에서 딱 깼는데도 그 분노의 감정이 아직 남아 있고, 엄마가 제가 분노를 쏟아냈을 때 그 뭔가 벙찐 얼굴, 너무 상처받고 벙찐 얼굴, 그리고 제 아이가 상처받은 그 표정, 얼어있는 표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가 꿈을 언급한 이유는 꿈으로도 자신의 내면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는 그쪽의 취향은 아니라서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단지 제 마음을 보는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꿈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꿈에 저의 어떤 원형적인 상처, 제 안에서 반복되는 관계에 대한 패턴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꿈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나 자신인데요. 이제 제 안에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 거죠. 그게 아빠와 엄마, 제 아이, 그리고 남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실은 내면의 반영이다.'라는 이 맥락과 일맥상통하는 게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현실도 비슷해요. 또 다른 나를 비춰준 여러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만약에 내가 공격적인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공격적인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항상. 그게 1대1 로 대응되진 않고, 내가 공격적인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내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확률, 가능성도 있지만, 하나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외면했던 내 안의 두려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항상 이것은 어떤 진리나 정답처럼 딱딱 맞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진리에 가까운 어떤 정답은,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비춰주는 거울은 맞다는 거죠. 이 꿈에서처럼 저는 제 안에 이렇게 통제적이고 말로 지시만 하고 공감 없이 이런 아버지에 대한 자아, 그리고 외부의 일에 바빠서 내 안에 상처받은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엄마의 자아, 그리고 거기서 이 모든 것에 분노하는 나, 이 분노하는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남편과 아이, 이 모든 자아들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 하나하나 모든 이 내 안의 아이들을 봐주는 것이 이제 내면 아이 치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가 보고 싶은 마음부터, 아니면 좀 시급한 마음부터 내가 선택을 해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해 주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면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가족, 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꿈에서의 모습과 거의 비슷했어요. 이 꿈이 뭔가 하나의 딱 그 고정된 이미지처럼 딱 제 가족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했는데요. 저는 이런 저의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근데 책에서도 그렇고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다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싶었어요. 근데 용서가 안 되죠. 그 용서라는 것도 항상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결과. 근데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를 자꾸 순서를 바꿔서 이 결과부터 먼저 맛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항상 이 앞에 내가 놓친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야 이 결과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봐야 할, 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내가 부모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음, 제가 성인이 돼서 제가 정말로 가장 미워하고 혐오했던 저희 아버지라는 한 명의 그냥 인간을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아빠였어요. 근데 아빠에게 원래는 가서 아빠라고 크게 부르면서 다가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일반적인 부녀의 모습은. 근데 저는 가기가 싫었고 그냥 아빠가 먼저 가도록 그냥 두고 저는 나중에 좀 뒤이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 저 자신한테, 그때 과거의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라고 물어본다면 너무 그 뒷모습이 쓸쓸하고 고독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근데 나는 그 모습을 품고 싶지 않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까 봐 무섭다. 라는 마음이었어요. 나의 아주 깊숙한 마음속에 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킬까 봐 무서운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현재 저희 부모님의 모습은 음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기도 해요, 사실. 그런데 아직 제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그 원초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예전과 달라진 점은 애써 부모를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않는다는 그런 태도에 있어요. 부모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초라하게 생각하고 또 용서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 마음이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무슨 느낌인지 무슨 생각인지 무슨 감정인지를 이렇게 분리해서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이렇게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각기 다른 어떤 상처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완벽하고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 자랐어도 이 세상의 기준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는 그 상처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섣부르게 부모를 용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하기 싫은, 도저히 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조차 이렇게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가만히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아직 껴안아 줄 준비가 안 된 이 마음조차도 바라보고 계속 곁에 두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 곁에. 내가 이 마음을 지금 당장은 껴안을 수 없지만 이렇게 옆에 두고 내 주변에 두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보겠다. 그리고 내가 좀 수용의 폭이 넓어지면
한번 본격적으로 품어보겠다 이런 의도만 가지고 내 곁에 가만히 둬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느 순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이 마음들을 많이 녹였고, 그리고 사실 이 용서할 것조차도 없었다라는 어떤 사실을 깨달을 때가 와요. 내가 한 모든 경험이 하나의 어떤 환상이었다? 이거 말로 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내가 한 번 그렇게 환상이 깨짐을 느꼈다고 해서 또 다시 오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내면 작업이라는 것은 평생에 걸친 우리의 숙제이기 때문에 늘 또 봐도 올 수 있고 해결했다고 생각해도 또 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달라진 태도, 달라져야 할 태도는 이것들을 이제 버리지 않는 거죠. 이 모든 마음들. 내가 내 주변 어딘가 꺼내놓고, 다만 내가 열어보지 않겠다. 지금 당장 열어볼 수 없다. 내가 당장은 너를 자세히 살펴볼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곁에 두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지하실에 있었던 그 마음들, 내가 깊이 땅속에 묻어두었던 것을 일단은 꺼내두고 내 주변에 두는 거죠. 근데 이거를 꺼내는 것조차, 그리고 지하실, 어두운 지하실에서 이 마음들을 꺼내는 것조차 괴롭다면 내가 그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해보고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모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나의 마음들을 의도를 내고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의 경우에는 그 저희 아버지로 대변되는 저의 내면 자아의 모습은 모든 걸 통제하고 간섭하고 화와 짜증을 아무 데서나 남발하는 이런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로 대표되는 저의 내면의 자아는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슬퍼하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어떤 무언가를 분주하게 하는, 외부의 것을 찾아서 하는, 내면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런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제 아이와 남편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제가 과거에 소외감에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음양의 원리, 모든 것은 이 짝과 쌍으로 존재한다는 이 원리와 비슷하게 설명될 수 있는데,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에 대한 아픔이 이렇게 더 이상 억압되지 않고 느껴졌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났을 때, 이것이 내가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이 고통이. 그럼 내가 이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 이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떠오르는 순간, 내가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아니까. 그럼으로써 내가 받은 것을 되갚아주고, 또 나는 또 받고 되갚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저의 경험이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아직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 말이 잘 전달됐을까요? 제 의도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그런 마음들, 내가 용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표면 위에 있는 마음, 그 표면 위에 있는 이 마음이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잖아요. 이것을 항상 먼저 보다듬어 줘야 이 안에 속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속내가. 이걸 어떤 또 비유로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연인 관계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나한테 계속 사랑을 원했던 어떤 남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계속 거부하고 무시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못 듣게 대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남성은 저를 포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상처받았겠죠. 그리고 더 심할 경우에는 복수심을 품게 될 수도 있어요, 저에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남성에게 제가 갑자기 나 사실 너 엄청 사랑해. 나 그거 사실 다 거짓말이었어. 너 진짜 사랑해. 나랑 한번 사귀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남자가 저에게 좋아. 그래. 한번 내가 그러면 얘기를 한번 다 해볼게. 너에게 이때까지 있었던 일 다 해줄 테니까 나 좀 위로해주고 품어줘. 우리 다시 한번 사귀어보자. 이렇게 너무 이상한 관계잖아요. 이게 부자연스러운 관계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천천히 다가가요. 주변을 맴돌면서 이제 좀 요즘 상황이 어떤가, 그 남자의 좀 상태나 상황이 어떤가를 쭉 보고, 좀 그래도 대화할 어떤 소통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펴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내가 알아주면서 천천히 접근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상투적인 표현으로 나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뭐 처음에 노크를 해야겠죠. 노크를 하고 누구야 거기 있니? 그리고 내가 사실 너하고 하고 싶은 말인데 준비가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더 관계가 깊어지는 연인처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미안할 것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이 상처받은 게 있으면 또 그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나한테 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또 그걸 들어주고 사과하고 또 위로해주고 포용해주는 이런 길고 이 심혈을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법처럼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처음에 결심을 하고 의도를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이 결심과 의도를 내조차 기운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내 몸을 돌보고 나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을 먼저 찾아보고 그것을 먼저 경험하게 해준다. 좀 북돋아 주는 것을 나에게 해준다. 이런 것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언젠가는 내가 그런 의도와 결심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깊은 곳에 간직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저의 이런 서투른 이야기들을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